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공항 건설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1년 3개월째 진행 중인데요. 조사 결과를 미리 봤더니 통과 기준에 미달해 탈락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대가 컸던 충남도와 서산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별법에다 예타 면제까지 척척 진행되는 타시도 공항과의 형평성 문제가 다시 제기돼 지역 반발 등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2월 KDI에 의뢰해 서산공항 건설 예비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청주 대구공항처럼 서산도 군 활주로를 공유해 민항기를 운항하는 계획이 정책적, 경제적으로 타당하는지를 조사하는 겁니다. 예타 조사는 보통 1년 미만이 소요되지만 서산공항은 이례적으로 1년 3개월을 넘기며 진행됐습니다. 다음 달 결과 발표가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까지 나온 상황을 미리 확인한 결과 수치가 극히 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BC, 즉 비용 대비 편익은 0.81로 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치 1에 미치지 못했고 정책성 지수는 0.4로 일반적 집행 기준으로 보는 0.5를 밑돌았습니다. 예타 조사는 세 가지,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 균형 발전을 종합해 결정하는데 경제성 지수 가중치가 35에서 50%로 가장 높아 서산공항은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렵게 된 걸로 평가됩니다. 서산공항은 김영삼 정부 시절 추진돼 지금까지 26년을 끌어왔고 지난 2017년 국토부 조사에서는 BC가 1.32로 경제성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5년 만에 경제성이 갑자기 낮아진 조사 결과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행정이 최우선순위에 놨던 서산공항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극히 부정적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충남도와 서산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최근 예타조사 분과위원회에서 의원들이 현재 지방공항이 난립했다며 서산공항 필요성에 의문을 표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가덕도와 대구 경북, 광주 신공항은 특별법에다 심지어 예타 면제까지 추진되고 있지만 서산은 건설비가 100분의 1도 안 될 뿐 아니라 충남은 공항이 없는 전국 유일의 지역이어서 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충남도와 서산시는 극도의 긴장 속에 예타 마무리 과정을 지켜보고 있으며 탈락에 대비한 후속 대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타 결과는 다음 달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발표될 예정입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이 3월에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대신 세종의사당 건립 실무 추진단을 구성해 한 번 더 논의해 보겠다는 건데요. 국회 규칙이 없어 관련 예산을 한 푼도 쓰지 못하는 상황에 이처럼 계속 미뤄지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야가 세종의사당 이슈를 또 내년 총선용으로 쓰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와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입니다. 올해 초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출한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운영 개선 소위에 상정됐지만 또다시 심사가 미뤄지며 이번 임시회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국회를 방문해 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1인 시위까지 벌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지역 정치권도 여야를 상대로 조속한 국회 규칙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역부족입니다. 여야에서 운영 개선 소위에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용역을 수년 동안 해왔습니다. 선택만 하시면 되거든요. 이거를 시간 끌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조속히 심사를 할 수 있게끔 다 데이터가 마련돼 있어요. 그동안 수차례 논의와 연구 용역, 공청회를 거치며 지난 2021년 9월 관련법까지 통과됐고 올해 기본 설계비 147억 원과 토지 매입비 350억 원까지 확보했지만 이전 규모를 가늠할 국회 규칙 제정이 늦어지면서 예산을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규칙이 발목을 잡으면서 세종의사당 건립이 계속 늦어지는 상황에 국회 운영위 소위는 대신 12명으로 구성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는 직제 개편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계속해서 심사를 미루자 일각에서는 세종의사당을 내년 총선용으로 악용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종의사당 규칙 제정 시현 사태에 대해 세종시는 야당에게, 지역 국회의원들은 여당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불협화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총선이라고 하는 카드를 더 이상 이렇게 해서 쓰는 상황들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고, 여야가 자당에 유리한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지연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당도 어느 지지를 받거나 신뢰를 받지 못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죠. 충청권의 최대 현안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마지막 관문인 국회규칙 제정에 발목이 잡히면서 이제는 2030년 건립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대전과 충남이 빠져있는 전국혁신도시협의회가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기존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할 것을 촉구하면서 대전 충남을 패싱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10개 기존 혁신도시의 정착을 위해 우선권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된 대전과 충남 내포 신도시를 배제했습니다. 충남도는 이에 대해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1차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됐고 지난 2020년 뒤늦게 지정된 이후에도 공공기관 이전이 없었던 점을 감안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선 공공기관 우선 선택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얼마 전 모래사장을 거침없이 달리는 카이스트의 4종 로봇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한층 업그레이드된 4종 로봇의 끝판왕이 나왔습니다. 시각이나 촉각 센서 없이도 계단을 오르내리고 울퉁불퉁한 곳도 넘어지지 않고 움직이는 로봇 보행 제어 기술인데요. 사람이 웬만큼 어두운 곳에서도 보행이 가능한 것처럼 인공지능으로 학습된 시뮬레이터가 센서 없이도 로봇을 달리게 하는 겁니다. 장석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눈에 해당하는 시각 센서를 안대로 가린 사족 로봇이 계단을 향해 걸어가다 거침없이 올라갑니다. 내려올 때도 오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빠른 속도지만 매우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나무 뿌리가 군데군데 튀어나와 있는 흙 언덕도 마치 살아있는 동물이 돌아다니듯 자유롭게 이동합니다. 카이스트 명현 교수팀이 시각과 촉각 센서 없이 어떤 환경에서도 보행이 가능한 로봇 제어 기술, 즉 드림워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사람이 깜깜할 때 밤에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 일어나서 갈 수 있는데 그 원리가 이제 깜깜한 중에도 시각 센서 도움 없이 저희가 전정기관의 어떤 정보만을 이용해서 걸을 수가 있다. 이런 원리를 그대로. 기술의 핵심은 로봇 몸체 위에 탑재된 제어기입니다. 대부분의 로봇들이 카메라 등 시각 센서나 촉각 센서를 사용해 주변을 파악하고 움직이지만 연구팀은 이런 센서들을 모두 없앴습니다. 인공지능 제어기에 보행 환경 데이터를 입력시킨 뒤 사족 로봇에 탑재했습니다. 계단과 흙길, 잔디밭은 물론 낙엽이 쌓인 산, 미끄러운 눈길까지 어디든 걸을 수 있고 학습된 시뮬레이터가 지형 정보를 유추하게 해주는 겁니다. And it can be adapted for many different robots for different sizes. For example, here we use a A1 robot, but we can simply modify the algorithm a little bit and adapt it for a Go1 robot or another quadruped robots that we have. 카메라 등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상 조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무엇보다 화재로 연기가 가득해 시야를 막을 때도 사용이 가능해 재난 환경 투입에 유리합니다. 연구팀은 상용화를 위해 기업의 기술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인간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보행 로봇 개발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지난해 9월 8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와 관련해 대전 지점장 등 대전점 관계자 2명과 소방 용역업체 직원 2명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소방시설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사고 이후 수개월간 수사에 응해왔고 주거와 직업이 일정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수사를 통해 증거가 상당히 수집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에도 대전 지점장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한 바 있습니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실종된 치매 노인을 찾는 데 도움을 준 한국 야쿠르트 판매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1일 오후 실종된 85살 치매 노인을 찾기 위해 실종 경보 문자를 보냈는데 중리시장에서 인상착의가 같은 노인을 발견한 판매원 A씨가 곧장 경찰에 신고해 무사히 노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실종된 대상자를 찾는 데 도움을 준 시민들에게 감사장을 적극 수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대전시가 교통정체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북대전 IC 내거리 등 상습 정체 구간 교차로 5곳을 입체화하기로 했습니다. 병목 구간의 도로 확장과 함께 노은 1지구와 3지구로 잇는 지족터널 등 14개 도로도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도로 신설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가장 큰 과제입니다. 노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일 아침마다 출퇴근 차량과 대전 산단을 오가는 물류 차량들이 뒤엉켜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는 북대전 IC 사거리. 이곳을 포함한 대전의 대표 상습 정체 구간의 교차로 5곳이 입체화됩니다. 지난해 입체화가 결정된 장대 3거리를 비롯해 장대 4거리, 2016년 카이스트교 개통 이후 3거리에서 4거리로 바뀐 갑천 4거리와 둔산동 평송 4거리도 입체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유성 IC 이용 차량들과 노은 죽동 출퇴근 차량들이 겹치면서 정체가 심한 월드컵 지하차도 병목 구간 차로를 1개 차선 넓히는 등 상습 정체 구간의 도로도 확장됩니다. 대전시는 이와 함께 노은 1지구와 3지구를 연결하는 지족터널을 포함한 14개의 도로를 신설해 단절된 순환도로 연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정체 구간별 맞춤형 도로 개선과 순환도로 연계망을 구축해 상습 정체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관건은 1조 6,900억 원으로 추산되는 도로 신설 예산 마련입니다. 국비 지원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는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고 시비로 하기에는 올해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족산을 뚫어야 하는 지족터널은 지난 2020년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대전시는 최근 죽동 2지구가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되는 등 교통 수요가 변화된 만큼 타당성 검토를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체 죽동지구를 포함한 그 지역 전체 개발 사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타당성이 조금 더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대전시는 전동 킥보드 무단 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된 전동 킥보드를 즉시 견인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7월부터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노동현입니다. 대전지법 김정헌 판사는 대전 서구의 한 주점에서 신한일파 조직원에게 폭행을 당한 뒤 한 달 뒤 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20대 조직원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26살 신유성파 조직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건 이후 며칠 뒤 신유성파에게 복수를 한다며 서구의 한 식당 앞에서 집단 몸싸움을 벌인 신한일파 조직원 3명에게는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룹 BTS의 리더 RM의 회원 정보를 수차례 무단으로 열람했다 적발된 코레일 직원이 결국 해임 처분됐습니다. 코레일은 자체 감사에서 IT 개발 담당 직원 A씨가 3년간 18차례에 걸쳐 RM의 승차권 정보와 주소, 핸드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열람한 사실이 드러나자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직원은 단순 호기심으로 열람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요즘 축구 볼맛이 난다는 분들 참 많아졌습니다. 리그 초반 무패 행진을 달리며 3위를 기록 중인 대전 하나시티즌 얘긴데요. 이번 주말 대전에서 FC서울과 맞대결을 펼칩니다. 축구특별시 대전과 서울특별시 FC서울의 대결을 보기 위해 벌써부터 12,000명 가까이 예매를 하는 등 흥행이 예고된 가운데 선수들은 화끈한 공격력을 앞세워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수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골문 구석으로 휘어들어가는 이진현의 강력한 선제골과 수비수 변준수와 김민덕의 연이은 득점으로 수원 삼성을 수렁에 몰아넣으며 원정에서 3대1 승리를 가져온 대전 하나시티즌. 리그 개막 초반이지만 2승 2무 승점 8점으로 당당히 3위에 올라서며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강등권만 면하자는 다소 경직된 초반 분위기와 달리 훈련장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선수들끼리 좀 단합도 잘 되고 감독님이나 코칭 스태프나 모든 팀의 일원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경기를 준비하고 이제 초점은 사흘 뒤인 토요일 저녁 7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FC 서울전에 맞춰져 있습니다.
안아골절 부상을 당한 주장 주세종은 간단한 조깅을 시작하는 단계로 아직 경기에 나설 수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승격에 인생을 걸었던 일본 용병 마사의 복귀는 호재입니다. 특히 8골로 리그 최다 득점을 기록 중인 화끈한 공격력을 무기로 선두권에 위치한 FC서울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계획입니다. FC서울이 수비적으로 공격적으로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또 내려서서 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저희도 한번 홈이고 하다 보니까 맞불을 나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벌써 좌석이 12,000석 가까이 팔렸고 FC서울 원정 응원단만 최소 1,500명 이상 방문할 것으로 추산돼 흥행도 예상됩니다. 선수들도 팬들의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득점을 최대한 많이 올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Vou procurar fazer gol todos os jogos, né? Eu sei que isso é quase que impossível, mas eu vou trabalhar para. 대전은 지난해 K리그2 35라운드 경기 이후 8경기 동안 홈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이 2위 FC서울을 상대로 홈 무패 기록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전국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31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학교 현장 최소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학교 급식의 경우 파업에 참여하는 조리원 규모를 고려해 식단 변경과 대체급식으로 빵과 우유 등을 제공하고 도시락을 지참하는 등 학교별 여건에 맞게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또 초등 돌봄과 유치원 방과 후 과정, 특수교육 등 학교 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탄력적으로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대전 출신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도예가인 고 이종수 선생의 작품을 전시할 미술관 건립이 추진됩니다. 대전시는 선생의 아내인 송경자 여사와 미술관 건립과 작품 기증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오는 8월까지 용역을 실시해 조성 규모와 설립 대상지 등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종수 미술관은 2007년 문을 연 이응로 미술관에 이어 대전시가 두 번째로 예술가 개인의 이름을 넣어 추진하는 미술관입니다. 최원철 공주시장이 그동안 원도심 공동화 등을 이유로 중단했던 송선, 동현지구 신도시 개발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시장은 세종시 팽창에 대비하고 신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갈망과 욕구를 반영해 재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총선 동현지구 원주민들이 적극 반대해서 다소 유보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것도 사업 재개를 결정한 요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선 동현 신도시는 94만여 제곱미터에 8,300여 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대덕특구 50주년을 맞아 대전 상공회의소가 마련한 특별 세미나에서 미래 50년을 위해 지역과 특구 내 연구소의 새로운 협력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은 대덕의 연구 성과가 지역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고 충남대 안기동 교수는 대덕특구가 연구소 기업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창업 기업에도 관심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전시는 삼성과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대전 아동복지협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보호시설을 나온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희망 디딤돌 센터를 건립합니다. 올 하반기 대전에 문을 여는 센터에는 20여 개의 주거와 체험 공간 등이 마련돼 청년들의 독립생활을 지원하며 아동시설 등 보호 종료 예정이거나 보호 종료 후 5년이 안 된 청년들은 이 시설에서 최대 2년까지 지낼 수 있습니다. 코레일이 범정부 내수 활성화 대책에 맞춰 5월 한 달 동안 다자녀 가구와 임산부에게 KTX 동반석 4인 세트 상품을 50% 할인합니다. 코레일 멤버십에 다자녀 가구나 임산부 등록을 한 뒤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예매하면 어른 누님의 50% 할인이 적용됩니다. 고금리 여파로 지역 중소기업들의 상환 능력이 떨어지면서 대출 연체율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대전 지역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은 0.63%로 1년 전에 비해 0.45%포인트 상승하며 1년 만에 연체율이 3배 이상 뛰었습니다. 같은 기간 충남의 중소기업 연체율은 0.14%에서 0.3%로 2배 넘게 높아졌고 세종도 0.1%에서 0.22%로 상승했습니다.
충청권 제조업의 주력인 반도체 산업의 불황이 지속되면서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대전세종 충남본부에 따르면 1분기 충청권 경제는 전분기 대비 소폭 악화됐고 이는 대전 수출의 21.6%, 충남 수출의 42%를 차지하는 반도체 글로벌 수요 둔화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 1월 반도체 재고율이 265.7%에 달한 데다 당분간 반도체 가격 하락과 함께 수출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충청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